내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한수입니다. 오늘도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인권 침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대한민국 한 남성 공무원이었어요. 이분을 총으로 빵 쏘더니만 시체를 불로에 태웠다라고 해요. 뭐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코로나 방역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해야지 사람을 죽이고 태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북한이야말로 인권 침해의 국가이다 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는 거죠. 메구미라는 일본 중학생이 있었어요. 당시 1977년 11월 중학교 1학년 불과 13살이었던 요코타 메구미라는 일본의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북한 공작원한테 납치가 돼서 북한에 가서 아직까지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이 집 부모님은 내 딸 북한에서 제발 풀어줘라 라는 끊임없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 이 아버지가 연로해지셔서 올해 6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병환으로. 즉 자기 딸을 끝내 못 보고 돌아가신 안타까운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권이 없습니다. 왜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실은 공산당이라는 소수 계층이 전체 국민을 지배하는 독재 형태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중세 봉건 시대 왕정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은 중세 봉건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나쁜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구미가 왜 이렇게 북한에서 국제적인 문제가 크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끝까지 안 풀어주고 있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메구미를 납치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재미가 있어서 설명을 드려요. 이것이 상당히 일본에서는 많이 알려진 설입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메구미 사진. 요만할 때 납치가 됐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정말 너무 어린 소녀예요. 그리고 메구미의 어머니 사진 2018년도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이분이 누구냐? 짜자자잔. 이분이 메구미 엄마랑 똑같으니까 메구미 엄마 왜 흑백으로 또 나왔지?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메구미 엄마가 아닙니다. 조선 왕조의 영친왕, 고종의 아들이었죠. 마지막 조선의 왕이었어요. 영친왕과 결혼한 이방자 여사였는데 이분은 사실은 일본 황실의 공주였어요. 일본 이름은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 여왕이었습니다. 자, 왜냐면 일본이 한국을 합병시키면서 왕족 처녀와 조선 왕이랑 결혼을 시켜서 한일 합방을 합당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의 왕과 혼인을 일본 황실에서 밀어붙여서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건데, 이 이방자 여사와 메구미의 어머니가 얼굴 보세요. 거의 흡사합니다. 자, 동시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완전 거의 똑같다라고 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요, 일본 사람들의 일부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방자 여사, 이 사람은 사실은 일본 황실의 후예죠. 황실의 피가 흘러요.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을 둘을 낳았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딸을 사실 낳았다. 영친왕과 딸을 낳았었는데 정말 이 아들들이요,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거든요. 특별히 첫째 아들은 낳자마자 1살 때 초콜릿에 갈색색의 토를 막 하더니만 갑자기 급사했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독살했다는 설이 굉장히 유력했어요. 애기한테 독약을 먹여서. 왜냐하면 조선 왕실의 대를 끊으려고 일본이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무서운 나라입니다. 어떻게 왕실 처녀를, 공주를, 아내를 줘가지고 한일 합방을 아주 그냥 합당하게 명분을 만든 다음에 사실은 조선 왕조를 씨를 말리고 싶으니까 아기가 낳는데 1살 때 독약을 먹여가지고 애가 피를 토하고 초콜릿에 갈색 피를 토하고 죽게 만들었다. 물론 이거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유력하다고 저도 의사로서 볼 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또 낳죠. 두 번째 아들은 첫째 아들
죽은 다음에 10년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좀 이렇게 일본에서 볼 때 더 이상 뭐 조선 왕실을 괴롭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게 상황이 됐을 때 났으니까 얘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장해서 미국인 여자랑 결혼합니다. 좀 황당하죠? 이분이 미국으로 MIT, 그 유명한 MIT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미국 여자랑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즉 조선의 마지막 황세손이 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한 사연이 그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람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람기 때문에 사모님이 견디다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한 다음에 이 마지막 황세손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일본 여자랑 결혼하는데 일본의 무당이랑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한국의 어떤 정신적인 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뭐 그런 안타까운 또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들 둘이 너무나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막 펼쳐지고 둘째 아들도요 굉장히 방황이 심했다고 그래요. 왜냐면요 당시 시대적 상황이 조선 왕실의 왕세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막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 하나는 조금 이렇게 평민으로 키워보자. 좀 이렇게 이 정치적인 흐름 속에 격변 속에 두지 말고 몰래 나서 몰래 한번 키우고 딸이니까 특히 좀 어떻게 평민으로 한번 싹 몰래 키워보자 했다는 가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메구미의 모친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설대로라면 메구미의 모친은 사실 일본 황실의 피가 흐르는데 더 놀라운 건 이 메구미 모친 한 사람 몸에 조선 황실의 피와 일본 황실의 피 두 개가 흐른다. 이런 가설이에요. 자, 그래서 북한이 그거를 알았다. 뭐 이런 가설입니다. 그래가지고 메구미가 일본 황실의 피와 조선 황실의 피가 동시에 흐르는 유일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을 옛날에 시바지라는 강수연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가 주연해서 이 영화가 아주 국제적인 상도 받고 그랬어요. 마치 이제 시바지로 메구미를 북한에서 납치해 간 거다. 왜냐면은 조선 황실과 일본 황실의 피가 이 아이한테 흐르니까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품종 개량이라고 하나? 황실 품종으로 한번 김일성 일가의 피를 한번 섞어가지고 개량을 해보려고 얘를 데려갔다. 또 상징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조선 황실의 후예다 라고 북한이 주장할 수 있는 명분도 있는 것이고 일본 황실의 후예다. 이것도 뭔가 좀 국제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메구미를 납치했다라는 가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설이 더 폭발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김정은의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그런데 메구미의 사진입니다. 메구미 사진하고 김정은 사진 보면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메구미의 아들이 아니냐, 사실 김정은의 실제 엄마는 메구미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 증폭이 됐다는 거죠. 아니 보세요. 김정은의 아버지가 김정일이거든요. 김정일하고 김정은은 사실 많이 닮지 않았어요. 오히려 메구미하고 엄청나게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더 생겼는데 메구미가 성장한 모습도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다라고 사진도 찍어서 세계에 공개를 했는데 메구미가 너무나 멋진 여성이 돼 있다는 거죠. 북한에서 이런 패션과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이런 표정의 사람이 참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김정일이가 정말 말 그대로 아내로 삼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따라서 더 생겼습니다. 사실은 김정일만 알겠죠. 메구미만 알겠죠. 하지만 김정일은 돌아가셨고 메구미는 현재 생사가 불분명하지만 아마 병사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요? 일본의 아베 신조라고 총리, 엄청나게 오래 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장관일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나는 꼭 메구미를 일본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아베 신조 장관이 하여튼간에 외국에 나갈 때마다 엄청나게 그 외국 정상들, 뭐 대통령들, 그 사람들한테 메구미 사건을 굉장히 부탁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메구미를 탈출시키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를 만났죠. 에어포스 원에서. 그런데
그때도 메구미권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웬 양복에 파란색 리본이 있죠? 이게 바로 메구미, 무사히 돌아와라 라는 리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일본의 관방장관 스가입니다. 이 사람은 아베 신조의 오른팔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또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리본을 메고 항상 연설을 합니다. 항상 국제 행사도 나가고 항상 텔레비 앞에 나올 때 이 파란색 리본을 착용함으로 말미암아 메구미 우리가 꼭 일본으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메구미뿐 아니라 다수의 북한으로 갑자기 납치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빨리 일본으로 다시 돌려보내달라라는 행사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차기 일본 수상으로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유력할 때 기사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기사죠. 그런데 당시 아베 신조 관방장관, 차기 일본 수상으로 유력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팜플렛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김정일의 납치 범죄를 알리고 관련국들의 도움과 동참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대회에서 일본 농림부 장관이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북한이 납치자 전원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단 한 톨의 쌀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의 자리를 걸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정치인은 반 김정일 세력이 연대해서 확고한 반 김정일 정부를 일본에 세워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즉 일본인들은요 어느 정도까지 이 사건을 생각하냐면요 반 김정일 세력이 연대해서 일본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을 압박해서 일본인들을 구출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막 이 적극적으로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니까 일본이 한국보다 정치가 앞서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 이런 게 정치인들 할 일이죠. 맨날 우리나라처럼 싸우고 뭐 아니 그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야 정말 이번에 한국 사람 죽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요. 당연히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연대해가지고 정말 한번 우리 한국인들 북한에서 탈출시켜보자. 우리 정말 반 김정은 정부를 구성해보자. 이런 얘기가 별로 제 귀에는 들리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이 메구미의 남편이 누구냐? 이 사람이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아니 북한에서 어떻게 메구미가 대한민국 청년이랑 결혼을 해? 이유는 이렇습니다. 메구미 남편은 1978년 전라북도 선유도에서 납북된 고교생 김영남, 당시 17세였어요. 그런데 북한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한국 고등학생 납치해서 일본 중학생이랑 북한에서 뭐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을 강제로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마 위장 결혼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김 씨와 같은 고교생 5명을 포함해 북한에 억류 중인 전후, 즉 6.25 전쟁 후에 강제 납치된 사람은 500명입니다. 500명. 여러분, 500명이나 강제로 북한에 6.25 이후에 납치돼가지고 갔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게 북한의 실체입니다. 북한에 인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권은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사진을 하나 볼게요. 이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삐비빙 나오더니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흑인 한 분이 정말 안타깝게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막 이렇게 뭐 데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몰려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단체가 나왔냐 보니까 노동자연대예요.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가 뭐 하는 데냐? 여기가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산주의 단체가 흑인 생명권 보호를 위한 인권운동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왜 노동자연대 같은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단체들은 흑인 인권운동은 대한민국에서 하시는데 왜 이번에 북한에게 사살당하고 시체가 태워진 한국인에 대한 인권운동은 안 하세요? 왜 광화문에 나와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데모는 안 하시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뭐냐?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인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인권이 없는 세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대한민국에 열기 원해서 정치 이슈를 흑인 생명 문제를 붙잡은 것 뿐이라는 거죠. 왜? 흑인이 백인 경찰한테 과잉진압돼서 죽었다. 경찰의 총대장이 누굽니까? 결국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세계 맹주 역할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공산주의 하고 싶으시니까 이분들은 트럼프를 세상말로 한번 빡 하고 공격하고 싶으니까 이런 정치 이슈를 들고 나온 것 뿐이지, 이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북한처럼 인권 말종 시대를 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인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만 보장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대한민국의 인권운동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인권운동이 동성애자들 마음껏 동성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일반인들을 감옥에 싹 다 보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재산을 몰수를 해야 된다 라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절대 인권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중세 봉건 시대로 가자라는 동성애 독재 운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은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정치권이 정말 정부를 새로 구성해서라도 북한을 압박할 정부를 만들자라는 것까지 나갈 정도로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는 것처럼 오바마도 메구미의 부모를 만났어요. 트럼프도 메구미의 부모를 만났어요. 자,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는 메구미 부모를 만났는데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인 강제 납북된, 예를 들면 메구미 남편이 김영남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왜 김영남 씨 가족은 못 만났을까? 왜일까? 그거는요, 뭔가 한국 사회가 일본 사회보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물러 터졌다라는 거죠. 일본은 막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고 메구미 문제 같이 해결하자. 우리가 일본 미국 동맹 확실하게 할게. 아주 그냥 강하게 우리가 일미 동맹 할 테니까 북한으로 간 일본 사람들 좀 미국이 압박 좀 해줘 라고 엄청나게 부탁을 하니까 이 바쁜 트럼프가, 오바마가 갈 때마다 메구미 부모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일미 동맹이 이렇게 견고하냐면은 이 견고한 동맹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으로 억지로 끌려간 일본인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한미동맹 강화를 이야기를 하면요, 무슨 뭐 수구 꼴통 보수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아직 못 나온 사람이 500명 있다니까. 500명. 그 500명 우리 단독 힘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 무조건 미국하고 우리가 연대를 강하게 해가지고 북한을 압박을 해야지 그분들을 대한민국으로 다시 송환할 수 있는 건데, 왜 일본은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북한에 억지로 끌려간 분들. 그런데도 이렇게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일미동맹을 강화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고, 실제로 성과를 봐서 그 중에 상당수가 일본으로 무사 생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왜 그런 노력이 부족해 보이냐?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이렇게 한미 동맹이 사실은 대한민국 인권 문제랑 직결된 문제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미군 철수해라, 뭐 한미 동맹 나쁜 거다, 무슨 미국 제국주의.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무슨 인권운동 한다라고 깃발 들고 광화문 나올 때마다요, 야, 저분들이 말하는 인권이 뭐야? 저분들이 말하는 인권은 제가 앞만 봐도요, 공산주의 하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인권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파괴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바른 인권을 대한민국에 세워 나갈 때가 됐다라는 것이고, 바른 인권은 자유민주주의의 확대와 법치주의의 성립으로만 가능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참다운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